안녕하세요. 코비안현 송파점 안홍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축농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농증이라는 것은 비염이 심해져서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고 농이 쌓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실 다른 말로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이 부비동이라는 것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코 옆에 있는 이런 제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합니다. 축농증은 부비동염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비동은 코 주변에 있는 얼굴의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하는 거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환기라든지 분비물의 배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부비동염이란 그 자연공, 코랑 부비동 연결하는 이 구멍이 막혀서 제대로 환기가 안 되고 농이 배출되지 않아서 2차적으로 부비동 안에 농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게 축농증, 또 다른 말로 부비동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비동이 막히고 염증이 생기고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그 부비동염, 축농증의 자가 진단은 다음의 증상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두통이 있다. 2, 3주 만성적인 기침의 지속,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심한 두통, 얼굴에 압력감이 있다. 누런색, 연두색의 콧물이 나온다. 코막힘 증상이 늘 있다.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간다. 축농증이 심한 아이는 축농증이 심하게 되면 입맛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축농증이 유발한 합병증, 이것 또한 무섭죠. 두통, 중이염, 그리고 후각 감퇴, 후각 둔화죠. 그리고 편도선염, 집중력 감퇴, 심하면 천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축농증의 종류는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축농증은 가장 큰 원인은 감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비대와 편도염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건태가 그리고 심한 두통, 열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축농증은 급성 축농증이 방치되었을 때 발생되게 되는 거고요. 부비동 내에 염증이라든지 배설 장애가 생기게 돼서 입구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고요. 주요 증상은 누런 콧물, 목 뒤로 넘어가는 가래, 그리고 이렇게 코에서 나는 악취 이런 것들이 또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비염과 축농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염과 축농증은 부위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사진에서 아까 쭉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에만 염증이 있으면 비염,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이 부비동에 염증이 넘어가고 여기에 증상이 생기면 부비동염, 다른 말로 축농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또 말씀드리면 염증 부위가 코에 국한되면 비염, 염증 부위가 부비동까지 분포되면 축농증. 그 대부분의 축농증은 바이러스 비염이 급성 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감기가 오래 낫지 않거나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돼서 발생하고요. 아무래도 일반 비염보다 축농증이 더 증상이 심하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 사실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비염은 눈과 코가 가렵고 자주 충혈되고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자주 하고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 증상이 있고 눈 밑 다크서클이 자주 나타나고요. 축농증은 보통 이제 콧물 색깔이 누렇습니다. 비염에 비해서 누런색, 황록색 콧물이 나오고 두통과 얼굴 통증. 아무래도 여기 머리랑 이런 부비동에 농이 차니까 두통과 얼굴 통증이 나타나고 보통 이제 좀 오래 가고요. 그리고 코 안에 농이 많으니까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코나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주 재발되는 축농증. 항생제만 복용해서 답이 될까? 아닐 수 있습니다. 축농증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항생제만 복용해서 잘 안 낫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 정말 근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은 거고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치료와 동시에 체질 개선을 통해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치료가 동반되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충농증 치료는 보통 이제 맞춤 한약,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각각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1:1 맞춤 한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배농 치료, 코와 부기동에 있는 농을 배출해서 부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에 맞는 맞춤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콧물을 빼는 배농 치료가 충농증 치료에 필요한데, 이 콧물 빼기 요법은 한약을 묻힌 면봉을 코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 한약이 코 안에 작용해서 코 안에 있는 농이 빠져나가는 방식의 치료법입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발병시키는 충농증은 만성화되기 전에 꼭 치료해야 됩니다. 점막의 부종 축소, 배농 치료를 통해서 부기동 환기, 고여있는 농 배출을 유도해서 충농증이 만성화되기 전에 꼭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체온 유지, 몸을 너무 춥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